첫 번째는요,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일지 지금 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네. 좀 높은 자리에서 사는데 약수익정이거든요. 56,300원. 네. 요거 어떻게 매도가를 봐야 되는지 하고요. 예. 이 종목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요. 20%. 뭐, 좀 낮으면은 배당을 받을 텐데 네. 평균 단가가 높아서 그냥 저거 하면은 네. 이익 실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 근래 오르고 나서 사셔가지고 지금 높은 매수 단가가 약간은 고민이시고 개인적인 지금 계획으로는 배당받는 것보다는 좀 약수익이라도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음을 잡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당 받고 추가 수익이 나올지 아니면은 지금 좀 올랐을 때 파는 게 좋을지 이 부분 좀 타진을 해볼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6%가량 오르면서 58,9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도 약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라서 약간은 수익을 내면서도 한켠으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배당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운영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일단은 배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회사가 지금 그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600원 배당을 그 공시가 나왔어요. 네. 이제 배당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작년도 이제 배당제도 개편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이 확정되는 회사들도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금융주주 회사를 중심으로 일부 대형사 같은 경우는 올해 주총을 통해 가지고 배당금이 확정이 좀 되고 따로 배당락이 좀 결정이 좀 돼요. 예사 같은 경우는 봤더니 2월 28일 날 배당 기준일로 확정이 좀 됐거든요. 28일이니까 배당락은 아마 27일 날 좀 되겠죠. 27일 날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7일 날 해서요. 평일 정도 된다 한다면 화요일이요. 네, 화요일이면 27일 날 배당락이 좀 되겠네요. 그러면 28일 기준으로 해서 1,600원 정도 배당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락이 결정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배당금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1,600원 정도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3,200원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당을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 배당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다음 주에 좀 발표가 좀 되는 26일 날, 5일 날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다시 지난주에 잠깐 쉬었다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현재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쪽이 이제 은행주 쪽이니까. 근데 은행주와 저 밸류업 정책 자체가 어떻게 좀 나올지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분명히 저는 저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나올 것으로 봐요. 다만 은행주한테는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 이유가 일단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우려된 부분 자체가 그 PF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은행주들에 대한 부실 채권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요. 지금 다 대체적으로 좀 미뤄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선거 이후에 부실 부분 자체를 워크아웃이라든가 정리할 거라는 전망이고, 또 실질적으로 만기가 5월에 많이 집중돼 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작년 4분기 실적 자체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부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은행사들 같은 경우도 그 부실 부분을 일부 정리를 좀 하면서 실적들이 대폭적으로 안 좋아졌거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대체로 7, 8천억 정도 단기 순이익 난 회사가 4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금융 자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사에 비해서 재무 건전성이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요.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7대 금융지주 회사 중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부실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쪽이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주 살 때는 하나금융지주가 탑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 PBR과 ROE 관계를 본다 한다면 가장 PBR도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ROE 지표가 가장 높은 회사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보시면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다른 아마 신한지주라든가 종목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게 저점에서 지금 50% 60%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고가가 나온 이유 자체가 은행주 내에서 여전히 탑은 하나금융지주예요.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PBR로 따지면 0.4 정도 되는 거고 자기자본율이
9%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작년 4분기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은행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자체가 은행주는 중요한 것 자체가 향후 어떤 그 PF 부실에 대비해 가지고 은행사 같은 경우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을 많이 따집니다. 국제 기준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본제도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PBR 정책 자체가 국내 시장에 물론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보시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 하나금융주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70%예요. 만약에 배당을 확대한다. 신한주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KB금융주도 60% 70%거든요. 즉 은행주 같은 경우는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라든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배당금을 확대를 한다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국인들한테 넘어갑니다. 외국인들한테 배당이 확대. 그래서 저는 은행주와 관련해 가지고 배당 확대 정책이라든가 그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재무 건전성도 중시해야 될 거고 배당을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60% 70%가 넘기 때문에 배당금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주가는 잘 가고 있지만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밸류로 따지면 주가가 지주 관련해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강력한 정책이 은행주에 안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싸다. PBR 0.4 정도의 ROE 지표가 9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따지면 PBR 지표 자체가 최소한 0.6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0.4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주가 수준으로 따지면 50% 정도는 올라가야지 PBR과 ROE 관계로 따지면 적정한 주가이거든요. 그럼 50%면 주가로 따지면 거의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도 가도 주가가 쌉니다. 우리나라 은행주 자체가. 근데 제가 9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제시하면 쉽지가 않죠. 다른 방송 들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밸류 자체는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저 PBR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저 PBR 정책 이후에 가장 주가가 많이 뜬 게 은행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은행주 자체가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가져가야죠.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종목 같은 경우 거의 4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거의 6만 원까지 50%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6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져가보자 그런 또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만 8천 원 설정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님 배당을 받으시는 것보다 지금 꾸준히 좀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답이 좀 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그러면은 재매수를 생각하려면 가격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시청자님 그러면 팔았다가 재매수 시점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예. 아, 네.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시죠? 20%입니다. 근데 그냥 20% 정도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또 앞서 이제 주가 떨어지면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받았고 앞서 저 PBR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은행주가 어디까지나 그래도 핵심적인 그렇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5만 한 4천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일단 단기적인 매도 목표 주가 자체는 왜냐하면 주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주가 많이 떠가지고 지수 2680에 거의 저항선까지 올라왔지만 이격 기준은 105입니다. 이격 기준 105면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지수가요.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내일 주가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게 별로 못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게 보면 주가는 우상향 한다. 그래서 6만 8천 원까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자체는 5만 한 5천 원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늘리셔가지고 6만 8천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 전에 단기 수익 실현하시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당금이 1,600원이니까 배당금 큰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니까 주중에 하루 약간 조정을 좀 받고 배당락 기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6만 한 3, 4천 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정 받고 5만 5천 원 그때 조정 받는다 한다면 5만 5천 원대 저점에서 3월 중하순 정도 된다 한다면 저는 이제 선거 전에 한번 좀 팔아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선거 전후에서 4월 10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예상해본다 6만 8천 원도까지 그때 한번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짧게 끊어가시려면은 6만 3천 원에 팔았다가 그리고 다시 5만 5천 원 되면 샀다가 이후에 또 6만 8천 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아니라면 그냥 쭉 6만 8천 원까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님 좀 잘 고민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워낙에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구간이어가지고요.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시나 봅니다. 하지만 배당 매력보다는 지금은 시세 차익 쪽의 매력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